네, 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도 63% 비중으로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38%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됐을까요? IT 하드웨어 쪽, 이 코스닥 시장에 이 IT 계열의 종목군들 많이 보인다 싶었더니 이쪽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25% 비중이고요. 제조업체들 19%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IT 계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6%, 운수장비 쪽도 6%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테림 포장이에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테림 포장은 대표적인 내수 관련 종목이라 좀 봐야 되겠죠. 회사는 이제 골판지 상자 쪽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골판지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지를 또 만드는 회사 자회사 동일재지라든가 울산 등에서 원지를 좀 만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상자를 만들면서 또 수직 계열화가 좀 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는 거의 자회사들이 다 골판지 원지에서부터 상자까지 울산이라든가 동원재지, 태성산업, 동일 패키지라든가 동광판지라든가 자회사들이 다 이런 쪽으로 골판지 쪽으로 수익 계열화가 된 회사입니다. 골판지 업계 자체가 대형 한 5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과점화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상당히 골판지 업체는 난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를 내지는 업계가 5개 정도 압축이 좀 되면서 가격 협상력까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골판지 업계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자회사 동일재지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동원재지 쪽에서 골판지 원지가 최근에 이제 상자보다는 원지 쪽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하고 원지가 이제 고지라든가 폐지가 원재료인데 그에 비해서 원지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원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원지 관련 종목인 쪽에 비중이 좀 많은 아시아재지라든가 신대양재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테림 포장을 중심으로 한 포장재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좀 불투명해짐에 따라 가지고 또 PBR이 낮은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 종목 쪽에서 대표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이 골판지 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 총계가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 정도입니다. 즉 PBR이 지금 0.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회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판지 업계 자체가 또 물류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테림 포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택배산업 성장세로 성장성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주목을 할 만한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일까요? 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중바닥 형성 후에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가격 전력도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실적의 안정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안 좋아도 6% 정도는 좀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사가 매출액이 거의 4천억대는 회사니까, 즉 연간 200~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상으로 또 지분법 이익이 단기 수익이 증가되는, 즉 200억 이상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 정도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실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내수 관련 종목 쪽에서 PBR 낮은 종목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PBR 종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지업종, 종이 목재업종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또 종목들이 최근에 정부의 또 내수 경기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세제라든가 신대양제라든가 관련 종목도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골판지 시장이 업황이 좋아지면서 3,6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있거든요. 현재 주가 2,200원대는 다른 종목들이 아시아제라든가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 저점에서 여전히 상대적인 측면 가치라든가 현재 주가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는 얼마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2,160원에서 2,190원 정도권에서 매수 좀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뭐 3,200원 이상은 뭐 이 회사 자산 가치가 4,000원이 넘어간 회사니까 3,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선절 가격은 1,98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테림 포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점을 관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보죠.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이 종목을 보신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네, 신한지주 원체 큰 대형주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첫 번째는 2분기 실적도 크게 좋지는 않지만 양호할 것이라는 게 시장 지금 중론이고 1분기 실적 때 타사 경쟁은행사 대비 우월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어떤 리딩뱅크로서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점을 계속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소폭 줄어들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해서 여전히 우월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5,1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가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업종 중에 그 선두 종목으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에 올인 정책을 쓰면서 특히 오늘 부동산 정책에 좀 DTI나 총 대출이나 부채 담보 상환 비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설주나 은행주 쪽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탑 리딩뱅크로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신한지주는 당연히 여기에 우호적인 시너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이 측면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6월 달에서 이어서 7월 달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거의 흡수를 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력한 상승의 힘은 여전히 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좀 매물 소화가 여전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이 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은 조만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접근 관점에서 신한지주를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상 보면 외국인은 또 연일 사고 있는데 기관은 또 연일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탈피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그 시기인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살펴주시죠. 네, 탈피에 대해서 어떤 확신적인 얘기는 죄송스럽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수급이나 어떤 경제 정책들을 봤을 때 충분히 신한지주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저가에서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다음 경제 정책 그리고 기관의 매도는 끝없이 이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펀드 환배 물량의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의 소화가 마지막 끝바지에 달한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많이 해놓은 쪽에서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박스권 상단부를 시도하는 돌파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의 특성상 짧게 승부를 보시기보다도 어떤 만정성과 그다음에 어느 하반기 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접근하신다면은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최상단 근처까지 49,000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선절매 가격은 42,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빠진다고 주식을 금방 잘라내고 이런 전략보다도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는 조금 매수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신한지주, 은행주의 탑픽으로서 좀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살펴봤던 이 정명준 부부장의 이 추천주 신한지주입니다. 목표 주가 49,000원, 손절 가격 4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좀 전에 점검을 해봤던 이 태림포장은 목표 주가 33,200원, 손절 가격 1,98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